안녕하세요. 인생의 제3막이라 불리는 30대가 시작된 31살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와 오랜 만남을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몇 년 전 방영된 T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딱 저희 부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시댁 식구들과 누구보다 잘 지냈는데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안 보고 살고 있네요. 저희가 왜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미야, 혹시 엄마한테 연락 안 왔지? 음, 따로 연락 온 거 없는데? 왜? 당신한텐 연락 왔어? 연락처 차단하고 생각 없이 지냈는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거래처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엄마여서 놀랬어. 뭐? 번호를 바꾸신 건가? 그런가 봐. 계속 전화 안 받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더니 오랜만이라면서 언제까지 얼굴 안 보고 살 거냐고 그러시더라. 도대체 연락한 저희가 뭐지? 아무리 당신 엄마고 내 시어머니지만 난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효자 소리 들으면서 자랐지만 엄마가 도가 지나치긴 했어.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하셨어? 그러고 연락 끊은 거야?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형식적인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그만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셨으면서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럴 줄 알고 그런 행동하신 거 아니야? 내 말이, 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어머니랑 왕래할 마음 없어. 이미 마음 굳힌 지 오래야. 당신은 어머니랑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다만 나한테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엄마 돈 필요해서 연락하신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준이 SNS 보니까 얼마 전에 아기 낳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카 핑계 대면서 우리한테 접근하신 것 같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만큼 가져가셔서 홀라당 해 드셨으면 이제는 욕심 좀 그만 부려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염치로 도대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당신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 그냥 받지 말고 차단해버려. 끝번호가 2930이니까 참고하고. 알겠어. 집에서 보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부부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고 둘 다 대학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공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못 볼 꼴 다 보며 자랐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희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매번 성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명의의 적금 통장을 시어머니께 맡겼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시켰습니다. 혹여나 급전이 필요해 적금 통장을 깨거나 할까봐 온라인 뱅킹도 이용하지 않았고요. 성인이면 충분히 돈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시어머니에게 맡겼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저때 시어머니에게 의지를 했던 이유는 가슴 아픈 이유인데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거든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절 홀로 키워오신 엄마는 제가 23살 때 유방암으로 황망히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마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니 저는 시댁 식구들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유독 저를 잘 챙겨주셨고 그 행동에 홀렸는지 시어머니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사돈어른 돌아가셔서 언니 혼자 됐는데 정말 불쌍하다. 언니 힘내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네요. 아니야, 준이야.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세아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이럴수록 네가 힘을 내야 한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니.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된단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니. 장례 치르고 마음 추스르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엄마 모시고 진작에 병원 갈 걸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게 어디 네 잘못이니? 하늘의 뜻이니 절대 죄책감 갖지 말아라. 네가 이럴수록 사부인이 편히 눈을 못 감으셔. 그러니까 기운 내자.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러니 나 믿고 우리 믿고 얼른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자. 장모님 장례 비용은 이미 계산했어. 조의금 정리도 마쳤고. 자, 확인해봐. 고마워. 정신없었는데 언제 이런 걸 다 했대.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조의금 들어온 걸로 장례 비용 결제해두고 남은 돈이야. 혹시 모르니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사위니까 당연히 할 도리는 해야지. 사부인이 그래도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다. 발인식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네. 이게 다 네 복이야. 사부인 가시는 길 심심하시진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 준이 데리고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우리도 여기 마무리하고 집에 갈 테니까. 그나저나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온 거니? 장부 보니까 꽤 많아 보이던데. 그걸 엄마가 왜 궁금해? 이거 엄연히 경미 관할이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고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마. 얘, 내가 무슨 허튼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마무리 잘하고 와. 세아가 이따 보자꾸나.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그저 절 보살펴 주시는구나. 가족으로서 자리를 지켜주시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처럼 친정엄마는 남들 어려운 꼴 못 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성격이라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친정엄마가 가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만큼 성의도 표시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받았고 장례 비용과 납골당 계약금까지 제외하고도 3천만 원이 남을 정도였으니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친정엄마의 장례를 끝내고 한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정리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신혼집도 돈 모아서 그때 사자하고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더더욱 컸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렀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안 본 사이에 많이 야위었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어머니 덕분에요. 엄마 유품 정리도 어느 정도 끝냈고 청소업체 불러서 집 한번 비우려고요. 지난 흔적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깜빡했네. 다름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돈이요? 어머니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제가 벌어둔 건 얼마 없지만 아니, 얘는 누가 돈 빌려달라고 왔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못 물어봤다만 이참에 내가 나서서 정리해 줄 것 좀 해주려고 그런다. 안 그래도 은행 한번 가야 했어요.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남겨주신 돈 얼마 되진 않지만 모아두려고 했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 이왕이면 이율도 높고 대우 좋게 해주는 은행 가야지. 사망보험금 7천만 원에 조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요. 저희 나중에 집 살 건데 잘 묵혀뒀다가 그때 보태 쓰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는 리모델링해서 월세든 전세든 주고 너희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떠니? 네? 어머님 집에요?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스타일 자체가 얽매이는 걸 싫어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내가 적당한 거래처 알아봐주고 너네 30살에 분가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돈 맡기고 관리받아라. 아, 안 그래도 확실한 게 필요했는데. 어머님 은행에 아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우리 집 자산관리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만 오케이 하면 그분 통해서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줄란다. 그리고 나중에 집 살 생각이면 더더욱 생각해보고 알려주렴.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이랑도 상의해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도 짜봐야 하고요. 그래,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알려줘.
나는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연락드릴게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응, 말해. 어머니가 우리 목돈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머니가 오래 거래해 오신 분이고 주거래 은행이랑 연관돼 있고 하니까 신뢰는 있는 것 같아.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팀장님? 그분이라면 믿을 만하지.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조의금 남은 거랑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 그래서 그거 맡기려고. 우리 둘이 합쳐서 7년이면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모을 수 있지. 우리가 알뜰하게만 살면 한 사람 월급 저축으로 몰아넣고 다른 한 사람 월급으로 사는 거 어때? 필요하면 더 저축해도 되고. 지금 사는 집 공과금 말고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어머님이 합가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합가? 그것도 나쁘진 않지. 돈도 굳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생활비로 들이면 그만이니까. 근데 자기가 불편하잖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시댁인데.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최대한 아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난 당신 의견에 따를게. 당신이 돈 맡기면 나도 그동안 모은 전 재산 엄마한테 같이 묶어서 맡기자. 그럼 2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서 금방 집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1억 남짓한 금액을 시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 어떤 은행보다 든든했고 저희가 30살이 되면 집을 구매해 분가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평소 자주 거래하던 은행도 있으셨고 자산 관리해 주시는 팀장님이라는 분과 정말 긴밀한 관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맡아주실 거라 믿었고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쓸 바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한 행동 중 제일 어리석었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가며 알뜰하게 살았어요. 친정집도 반년 정도 더 살다가 시댁으로 합가를 했고 월세로 받는 5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남자친구 데리고 인사하러 올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거든. 어머, 그게 정말이니?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그 사람 맞지? 응, 이제 전문에 달았어. 우리 엄마 의사 사위 두게 생겼네. 잘 됐다. 우리 예쁜 딸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이런 복덩이를 물어올 줄이야. 이야, 준이 너 능력 좋다? 아주 대단한 신랑감 물어왔네? 둘이 어떻게 만났냐? 소개로 만났지. 명색이 간호사인데 의사 남편 정도는 둬야지. 혹시 알아? 개인 병원이라도 차려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될지? 꿈도 크다.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게 딱이야. 너 나랑 새언니 보면 모르냐? 난 뭐래도 아가씨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아, 언니, 왜 갑자기 존대해요? 아가씨가 뭐야? 그냥 준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어엿한 새 신부고 가정을 이루는데 아가씨라고 해줘야지.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 그건 새언니 말이 맞아. 사위 앞에서 새언니가 너한테 이름 부르면 그것도 격식에 안 맞는 거야. 의사 아들 둘 집안이면 대단한 집안 같은데 너 감당할 자신 있겠냐? 집안은 무슨 집안? 거기서 거기지. 사랑하기 나름 아니야? 나도 한성격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결혼은 언제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이야기 안 나눴지. 아마 내년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더울 때 결혼하는 거 질색이야. 그런 건 나중에 정하면 되니까 너는 네 예비 남편 관리나 잘해.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다. 그러니 진작에 관리 들어가야 해.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인사시키러 올게. 그래라. 새언니랑 바쁘게 움직여야겠구나. 어머니, 어차피 금요일에 장 보러 가야 하니까 음식 만들 재료도 같이 장 봐요. 그래, 그러자꾸나.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신우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동료의 소개로 서방님을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연애 기간을 끝으로 둘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며 얼마나 들떠있던지요.
그 시점에 저희 부부도 서른을 앞두고 있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시누이가 결혼하고 그 뒤에 집을 구매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을 줄 몰랐거든요. 집에 인사도 오고 상견례를 하고 난 뒤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 그 녀석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네. 우리 결혼할 때랑은 완전 천지 차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매제네 집안에서 혼수랑 예단을 어마어마하게 불렀거든. 어느 정도길래 그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쪽에서 집을 해올 테니 그 절반만큼 혼수 예단해 오던지 아니면 혼수고 뭐고 다 없어도 되니 개인 병원 개원할 돈을 보태던지 하라던데?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턱도 없겠다. 그 결혼 꼭 해야 하는 거야? 준이가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어쩌겠어? 결혼시켜야지. 근데 내가 알기론 엄마가 그만한 돈이 없거든. 어머니는 뭘 하시는데? 처음에는 머리 싸매시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아마 준비 들어갔을 거야.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우리도 적당한 때 봐서 집 사야지. 벌써 그럴 때가 된 건가? 우리가 따로 모은 돈이랑 어머니한테 맡겨둔 돈 합치면 조금 부족하지만 대출 7천만 원 정도 받으면 직장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얻을 수 있겠던데? 정말? 내가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서. 요즘 집값이 떨어지긴 했다더라. 자기 준비성 철저한데? 당연하지. 우리 첫 집인데. 아무튼 아가씨 결혼식 마치고 나서 차츰 준비해보자. 알겠어. 예비 사돈될 집안에서는 의사 아들을 둔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결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때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희가 잘못한 거였죠. 시누이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저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집을 구매해 봄에 입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겨두었던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미루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시다는 핑계로 저희와의 만남도 미루시고 그럴수록 저희 부부에겐 찝찝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어요. 언니, 오늘 식사한 건 우리가 계산할게요. 아니 왜? 원래 우리가 사기로 한 건데. 그래요, 아가씨. 모처럼 만난 건데 우리가 살게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에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언니랑 오빠 아니었음 결혼 못 했잖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니었음 결혼 못 했다니? 아, 엄마가 내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된 도리로 어떻게 그래. 이 사람도 항상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지. 맨입으로 그런 큰 돈 꿀꺽하는 파렴치한 아니다? 큰 돈? 우리가 축의금이랍시고 얼마 못 해줬는데. 에이, 아니, 축의금은 축의금이고 솔직히 언니 오빠는 축의금 안 내도 되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해봐요. 우리 도움은 뭐고, 큰 돈은 뭐고. 아니, 엄마가 저한테 2억 주던데요? 오빠랑 언니가 모은 돈인데 나 결혼 못할 뻔하고 계속 속상해하니까 저한테 양보했다면서요. 세상에 통도 그런 통이 없지. 덕분에 개인 병원 차릴 자금도 마련하고 무난히 혼수랑 다 마련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자, 잠깐만. 지금 2억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주셨다고요? 네. 땡땡은행 통장이랑 도장 주면서 이걸로 결혼자금 보태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라도 고마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자기야. 지금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잠깐만. 야, 남준이 너 똑바로 말해. 그거 정말 엄마가 너 줬어? 갑자기 분위기가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야, 너는 그걸 준다고 덥석 받냐?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뭐해? 일어서지 않고. 나 직접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어. 아가씨 미안한데 다음에 봐요. 우리 먼저 일어날게요.
신우이로부터 기막힌 사실을 전해들은 저희 부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길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가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홀라당 신우이를 줘버리다뇨?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무슨 정신으로 시댁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시댁에 헐레벌떡 저희 부부가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사이에 신우이가 저희가 시댁으로 가고 있다고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앉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눈물 있잖아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분가하려고요. 그동안 관리해 주셨던 돈 좀 주세요. 설마 없으신 건 아니겠죠? 아, 아니 세아가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겠니? 어머니, 아가씨 말이 사실이에요? 땡땡은행 통장으로 받았다고까지 말했는데 발뺌할 생각 마시고요. 그게 사실은 말이다, 세아가. 그 돈 우리 딸 시집 갈 때 다 줬다. 너희들은 돈 잘 버니깐 또 벌면 되잖니? 어머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아가씨를 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시면서 아무 말도 없이 덜컥 줘버리냐고요. 아니, 당장 결혼해야 하는데 돈 없으면 파혼하자고 하고 애는 죽겠다고 들어눕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죽게 놔둬?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저희한테 상의는 하셨어야죠. 상의했으면 너희가 네, 2억 줘버리세요 했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합가해서 살면서 이득 본 걸로 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어머니, 그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쩜 식구끼리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니? 그깟 돈이야 다시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야 돈 잘 버니까 금방 돈 모으면 되는 거고. 너도 보면 참 야박하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그 돈 저희 엄마 목숨값도 있고 저희가 정말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버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분가할 건데 그럼 그만큼 돈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와, 진짜 할 말 없게 만드시네요. 이 미친 할망구. 어머니, 남은 인생 후회하다 죽게 해드릴게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 미친년이 버르장 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막말을 내뱉어. 제가 하는 막말만 막말이고 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리치니 순간 하늘이 번쩍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신 거예요. 저는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어이없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주저앉은 제 머리채까지 잡으며 손에 닿는 대로 절 때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어찌나 매서운지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셨고 남편이 억지로 떼어낸 뒤에야 겨우 진정하셨어요. 제가 악에 받쳐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그 돈 정말 어떤 돈인지 몰랐어?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탐났냐고. 너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너희 월급 400만 원 조금 넘잖니? 그럼 금방 모으잖아. 나이도 젊은데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 가지고 네 동생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이미 줘버린 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무슨 태도니? 엄마,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돈 우리가 어떻게 모았는지 알면 엄마 이런 태도 못 취하세요. 저희 밥 사 먹는 거 남들 다 먹는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아까워서 못 사 먹고 저축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축하면서 엄마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고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았잖아. 어머머, 얘 좀 봐.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야,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홀린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게 만드냐고. 저 사람 들먹이지 마. 엄마,
장모님 목숨값도 있잖아. 적어도 우리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말 잘했다. 예의라고 했니? 너는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됐다. 엄마랑 말하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그 돈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거야. 집 팔아서 돈 마련하던 빚을 내서 주던 다시 돌려줘. 뭐?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사돈 어른들께도 정중히 말씀드릴 겁니다. 조용히 돌려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소송할 거고요. 2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저희가 피땀 흘려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저 이체 기록 다 뒤지고 아가씨랑 대화했던 거 녹음해뒀는데 이걸로 충분히 소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 나가자 이거구나. 끝까지 어디 한번 해봐. 나도 엄마 더 이상 못 보겠어. 내가 살면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나 그냥 집에 안 올게. 우리 모아둔 돈으로 단칸방 살던,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할 테니까 우리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 너 지금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네, 우리 여기까지 해요. 나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준이 끼고 잘 살아봐요. 당신도 시댁 없다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짐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 보내서 알아서 꾸려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행복하시고요. 저희 물러갑니다. 야, 야. 저희는 그렇게 시댁을 나와 급한 대로 옥탑방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도 받았어요.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모든 증거를 내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뺏긴 돈의 전부를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1억 2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 돈과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동네였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과감히 구매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돼서 보상금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5천으로 시작한 집이 적어도 5에서 6배를 뛸 텐데 그 돈으로 보란 듯이 좋은 집 구해서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셨고 저에게 천륜 끊어놓는 천하의 못된 년이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연 끊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쌍둥이 형제도 태어날 예정인데요. 남편을 쏙 빼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댁과 더 이상의 교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시댁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굳이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로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으니까요. 아, 신우이랑은 종종 연락하고 지냅니다. 자주는 아니고 생사 여부 묻는 정도요. 신우이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저희 부부에게 매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보자면 저희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이미 한번 마음이 돌아서서 돌이키기엔 늦은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재수 씨, 신혼집 잘 구경은 했는데 술도 한잔 했겠다.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버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을까요? 차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다든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제가 음식 배달만 지금 10년 차입니다. 어지간히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구경 많이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상다리에 반찬이라고 해봐야 10가지도 안 되고 영부실에서 입맛이 하나도 안 살더라고요. 소고기 정도는 구워놓으셔야 할 판에 삼겹살 수육이나 내놓으시고, 그리고 마늘도 껍질 부분 제대로 안 까져 있고 끝부분도 제거를 안 하셨더라고요. 먹고 배탈 나면 제 배달일 하루 날리는 건데 책임지실 겁니까? 죄송해요. 학교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즘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이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까지 잘 대접해드려야 했는데. 지금 잘난 척 하시는 겁니까? 네? 잘난 척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고졸이기는 해도 배울 거 다 배워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다 알고 있는 놈입니다.
나이 40 넘도록 혼자 살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돈도 제법 모아둬서 노후까지 대비해놓고 있어요. 네, 알죠. 아는데 전 정말 잘난 척한 일은 없거든요. 설마 제가 계약했다는 거랑 그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바쁜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바쁘잖아요. 저도 배달 음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몰고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계약 핑계, 일 핑계 대면 그냥 입 닥치라는 말밖에 더 돼요? 많이 몰랐던 걸 배웠네요. 아주버님 말씀 새겨드릴게요. 제가 아무렴 인생을 영우며 재수 씨보다 십수년은 더 살았잖아요. 연장자가 말하는 거니까 너무 안 이꼽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내가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배웠으면 서울대도 갔을 사람인 거 아시죠?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냥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 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도 같네요. 사람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재수 씨가 나중에 제 덕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하라는 겁니다. 술 마신 김에 하는 말들이긴 해도 다 새겨 들으시고 알겠어요? 대충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보, 아주버님 때문에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집들이 올 때부터 친구들이랑 한잔 했다면서 잔뜩 취해 계시더니 나한테 카톡 보내는 꼬락서니 좀 봐. 아니, 나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자꾸 나이들 먹이면서 꼰대질을 하신대? 나 따로 불러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랑도 대판 싸웠다더라. 친구랑 싸운 스트레스를 그럼 나한테 풀었다는 거야? 뭐, 그랬다기보다는 원래도 그런 사람인 까닭도 있겠지만, 친구분이랑은 왜 싸운 건데? 형철이 형이라고 머리 정말 벗겨진 분 있거든? 왜? 우리 결혼식 할 때 와서 축하한다면서 막 호탕하게 웃었던 사람. 당신이 웃음소리 되게 크고 특이하다고 했었잖아. 누군지는 기억나는데 왜 싸웠대? 그 형철이 형이랑 스포츠 토토인가 하는데 이번에 크게 손해를 본 모양이더라고. 서로 탓하면서 심하게 싸웠었다가 친구들 중재로 술 마시면서 풀기로 했나 봐.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대판 싸움 난 모양이고. 아, 어쩐지 그래서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구나. 당신 보고 이해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솔직히 10년 넘게 같이 산 나도 형이랑 엄마가 힘든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아주버님 그렇게 된 건 어머님 잘못도 솔직히 크지. 아주버님만 싸고 돌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차별하셨다며. 장손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어머님이 챙겨주는 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옛날 얘기해봐야 나만 아프지 뭐. 솔직히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않았어도 진즉에 연 끊었다. 나 회사 취직해서 좋아할 때도 금방 잘릴지 모르니까 정직원 될 때까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태클 걸던 사람이 형이랑 엄마거든. 그랬구나. 난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한테 들은 얘기랑 달리 무던해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집들이 때도 그렇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형 걸린 문제면 엄마가 좀 많이 미친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 평소에도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오늘은 아빠도 있어서 자제했던 거야. 당신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다면서 잘만 하더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욕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해. 임금님도 안 볼 때는 욕 편하게 한다는데. 됐어. 하루 이틀 시달린 것도 아니고 욕해서 뭐해. 술 먹고 와서 꼰대질 한 거라든가 되먹지도 않은 사자성어 대면서 유식한 척하는 것이며 열거해봤자 내 입만 아파. 안 그래도 나한테 꼰대질 엄청 하시더라. 아니, 꼰대질하면서 사자성어 쓰시는 것도 다 틀리시고. 적당히 벌며 쓰는데 만족하면서 사는 건 자급자족보다 안분지족이 더 어울리잖아. 거기서 좀 찝찝한 거 지적하면 잘난 척한다고 또 발끈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야. 지적하고 싶은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잘 참았어. 40 넘은 어른이 어떻게 취해지는지 구경하고 싶을 때 아니면 참아. 저번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자꾸 사자성어랍시고 나한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어떻게 사자성어냐고 했더니 막 우겨대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주버님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시다. 어머님이 잘 교육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사람 된 거지.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아예 안 나가던 히키코모리 시절도 있었거든. 지금은 배달 일도 하면서 돈 벌고 사람도 만나니까.
여자도 만나신대?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 문제로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는 무슨.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형 같은 사람은 안 만나. 배달 일이야 먹고 사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보기야 좋지. 근데 자기가 배달일 하는 거 떳떳하다면서 자격지심 가지고 남들한테 꼰대질 하잖아.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못하지. 그래도 당신이랑 나이 터울 좀 있고 하니까 어른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더라. 나랑 동생도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동생이 날 좀 많이 따르고 의지하는 편이라 더 그렇게 생각했나? 당신이 또래 비하면 어른스러운 편이긴 하지. 참, 처제는 아이돌인가 준비하는 거 잘 돼가고 있어? 와,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돌 한다고 난리 치던 게 중학생 때고 지금은 보건고 다니잖아. 간호사 되려고 준비 중인 거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왜 처음 듣지? 당신이 말 안 한 거 아냐?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린 나이부터 진로 준비하고 아주 기특하다면서 용돈 줘야겠다며. 아, 기억난다. 그때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었네. 언제 안 바빴던 적이 있기는 하고? 이거 신혼인데 벌써 부부로서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야? 내 관심은 오직 당신한테 있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관련한 문제 아니면 그냥 뇌에 안 담아둘래. 용량만 차지해. 내 동생 문제면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담아둬. 좋은 말로 할 때 남편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머로서 일하고 있는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좋아할 만큼 유머 감각도 평균 이상은 있는 편이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갔고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늘 다정한 사람이라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정말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속물적이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못한 부분들만 어떻게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너, 내가 신혼이기도 하고 학교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하고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간장게장 이거 보니까 한마디를 해야겠구나. 네 시부모도 그렇고 진호까지도 간장게장 먹고 다 배탈 났잖니. 그것 때문에 이틀은 배앓이 한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 아니? 알죠, 어머님. 아파서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제가 그거 퀵으로 보내면서 냉장고에 좀 빨리 넣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도착했다고 말한 뒤 이틀이나 지나서야 냉장고에 넣으셨던 걸로 알아서요. 그냥 몸 아파서 고생했겠구나 알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 될 일이지 왜 토를 또 달고 있니? 진호 배달일 하느라 힘들어 하길래 날 잡아서 여행 가서 같이 회 먹고 펜션에서 하루 자고 왔다. 그게 죽을 죄인 줄은 몰랐구나. 죽을 죄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퀵으로 택배 보낸다고 할 때는 알겠다고 하셔놓고서 수령하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안 넣으셨던 게 안타까워서 그러죠.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나름 리뷰도 좋고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 시켜드렸던 건데 상해서 배탈까지 나셨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원래 장사꾼들이라는 게 아는 사람까지도 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리뮤 그것도 죄다 조작일 게 틀림없는데 그걸 믿고 주문을 했다는 거니? 이러니까 네가 헛똑똑이라는 거야. 백날 애들 가르치면서 공자왈 맹자왈 줄줄 씨부리기만 하면 뭐 하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서 사람 배탈이나 나게 하고. 사실 저도 남편이랑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더운 날씨에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게 문제 아닐까요? 우연히 너한테 만난 게 같나 보지.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자기중심적으로 좋을 대로만 상황을 해석하니? 답을 정해놓고 박박 우겨대는 꼴을 보니 부부 아니랄까봐 영호 안 좋은 점을 벌써 닮아버렸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하는 것마다 토를 달고 있어.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이라 그래요. 됐으니까 앞으로 선물하고도 욕먹기 싫으면 똑바로 하거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다고 대답 안 하면 혼쭐을 내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날이 갈수록 표독스러워지는 시어머니의 참견과 우기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럴 때마다 길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와 당장이라도 싸우려 들었던 까닭이었는데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꺼내어 모자 관계를 갈라놓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당신 엄마한테 간장게장 보낸 일로 잔소리 들었다며? 좋은 경험했지. 내가 간장게장 보내고 욕먹기는 난생 처음이거든. 엄마는 남한테 늘 틀린 것만 채점하는 사람이라 그래. 형은 다 틀려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맞는 것만 채점하신다든가? 아니, 일단 해봤다는 것에 이미 100점을 주지. 나는 좋은 대학 가도 시큰둥하고 배워서 뭐하냐고 하더니 형이 사이버 대학으로 대학 졸업증 따겠다니까 아주 잔치를 벌이더라. 그나마도 하던 도중에 때려치웠는데 배우겠다는 모습이 기특하니 어쩌니. 내가 차별당한 거 열거하면 3일 밤낮을 새도 모자라. 이러니까 내가 계모라고밖에 계속 생각이 안 들지.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아주버님이 배달일로 돈 버는 거 몸이라도 까딱 다쳤다가는 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본인도 적성에 맞는 일 하게 하려면 마냥 오냐오냐만 해선 안 될 텐데. 그나마 형이 아빠는 무서워했었는데 건강 안 좋아지고부터는 영 케어가 안 되네. 엄마가 그나마 잔소리하는 게 결혼하라는 건데 솔직히 나이 40 넘어서 부모 집에 있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그러고 보니 주변에 나이 얼추 맞는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원하시면 소개라도 시켜드릴까? 엄마나 형이나 자식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 20대 여자 원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아마 안 될 거야. 세상에. 진짜야, 그게? 저번에 당신이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하긴 했지만 난 농담인 줄 알았지. 됐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대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솔직히 아빠 건강 생각해서 지금 가족 행세라도 하는 거지. 내가 그간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절연을 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당신 절연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솔직히 나도 얘기 듣기 전에는 당신이 어머님한테나 아주버님한테 좀 까칠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다른 사람들도 얘기 듣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말하곤 해. 처음 아빠가 데려와서 소개해줬을 때 엄마라고 안 불렀다고 어린애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 재우는 게 말이나 돼? 형은 피망 못 먹는다고 거르게 해놓고 나는 편식하면 안 된다면서 미역에 고추에 멸치 같은 거 갈아서 마시게 했던 것도 말했지. 알지? 당신 힘들게 자라온 거. 하늘 날아 있는 친엄마 보고 싶다면서 술 마시고 운 적도 있잖아. 엄마 죽자마자 계모 데려온 아빠야 지금 와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일찍 사고당했다느니 하는 말은 어린애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시에는 내가 착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상처 주는 말들이더라고. 형님한테 돈 빌려준 거 3천만 원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며.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야지. 빌릴 때는 2달 내로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끼리 뭔 돈을 갚냐고 하는데 얄미워 죽겠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언젠가는 절연을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데 아버님의 병환이 더 깊어지게 되면서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물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골거리는 사람 옆에 아주버님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버님에게 크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면 해장국 정도는 센스 아닙니까? 아무리 엄마 부탁 때문에 억지로 집에 받아들여줬다지만 이렇게까지 눈칫밥 주시면 곤란해요. 아주버님,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모시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숙취해소고 뭐고 안 해드린다고 남편이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아버님 지금 편찮으신 상황인데 아주버님한테까지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무사고 기간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토바이가 수족이나 다름없어서 눈 감고도 배달 가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신고해야 한다는 거 말리느라 애쓴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어머님 고집 때문에 집에 머물게 하고는 있는데 술 냄새 풍기시면서 집에 들어와선 방도 제대로 안 치우시는 거 좀 보기가 그렇네요.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겠다면서 계속 뻑뻑 피워대셔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요. 서로 지킬 건 어느 정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랑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센 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강약약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죄송하지만 아주버님, 강약약강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먹물 좀 먹었다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정한 답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재수 씨만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전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술 마시고 운전한다든가 집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건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재수 씨는 그냥 본인 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인생은 원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버님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던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에 집에서 나가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아주버님은 빗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동안 입원을 하고 있던 병원에서 재활도 불가능하다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장애인이 된 아주버님의 문제를 저와 남편의 탓으로 돌렸죠. 내가 니들한테 우리 진호 잘 부탁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런데 애를 다리 불구로 만들어놔?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실 아주버님한테 여러 번 주의드렸었고, 어머님한테도 협조 요청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자꾸 술 마시고 운전한다, 집에서 담배 피운다 전해드렸더니 나이도 지긋한 윗사람한테 어디 간섭이냐며 참견 말라셔서요. 아이고, 영우야. 얘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장손이 사고로 장애인이 된 마당에 시어미한테 할 소리니 이게? 변명이나 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마디가 없어?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없어. 우린 최선 다했고 형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할 도리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형한테 크고 작은 문제 생길 때마다 오냐오냐만 하고 남 탓만 해왔던 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들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것들을 하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어림도 없다. 언젠가 진호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진호 아비 까딱 잘못해서 죽게라도 되면 니들한테는 재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알겠어? 당장 데리고 가기나 해. 네가 말 안 해도 당장 데리고 갈 거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지나 마라. 시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오늘 내일 하고 있게 되자 남편은 분노에 당장 아주버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었죠. 집안이 어수선한 중에 친정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생과 함께 방문을 해온 일도 있었는데요. 명목은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다는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해코지며 폐악질이 걱정되어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리러 가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의 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습도 할 겸 아주버님을 보살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기색으로 집에 들이닥쳤던 시어머니는 저의 동생이 아주버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고 표정이 묘해지는가 싶더니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장손이랑 사돈처녀랑 잘 어울리던데 내가 볼 땐 둘이 천생연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은 절에됐어도 모아놓은 돈도 넉넉한 애야. 간호사 일 준비한다는 걸로 봐서는 돈이 많이 궁한 모양인데 나쁘진 않잖니. 이참에 날 잡고 시골리는 거 어떠냐? 40 먹은 장애인 노총각이랑 18살짜리랑 결혼시키자고요? 인연 진짜 또라이년이네? 뭐, 또라이? 너 지금 시어미한테 또라이라고 했니? 그래, 이 또라이야. 내 동생이 한때나마 아이돌도 해볼까 하던 인물이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이쁜 동생이라고. 인성, 외모 다 파탄나서 쓸데라고는 하나 없는 인간이랑 결혼? 미쳤니? 야, 이게 미쳐가지고 어른한테 어디 또라이니 뭐니 욕을 하고 있어. 미친년아,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절 따로 불러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제 동생과 아주버님을 결혼시키자는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시어머니. 그동안 당해왔던 일까지 겹쳐지니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속에 있는 말을 필터 없이 꺼낸 결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래고래 악을 쓴 것과 달리 영 기력이 없던 시모는 저에게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다며 엉엉 울어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린 아주버님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본인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후가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는 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너한테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마당의 가족이 이렇게 분열해서 되겠니? 가족이요? 어머님한테 가족은 아주버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제 동생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죠. 어차피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최고다. 잘 보살피면 내가 재산 물려주겠다. 모아놓은 돈 많겠다. 문제될 거 있겠니? 솔직히 교사니 프로그래머니 해봐야 월급쟁이 신세에 불과하고 그건 간호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거지같이 남의 돈 빌어먹느니 그냥 때려치우고 주부로 지내는 게 좋지. 죄송하지만 어머님, 이 와중에도 완전 착각을 하시는 내용이 있네요. 아주버님 병원 실려갔을 때 친구분들 연락처 알아내 전하려다가 알게 됐거든요. 토토인가 하는 걸로 그동안 버는 돈 매달 탕진하고 있었고 지금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다는 거요. 뭐?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 우리 장손이 그럴 리가 없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아주버님, 지금 신용불량자라니까요? 인연이 좋게 대해주려니까 또 막말을 하게 만드네. 어디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 부렁이냐. 우리 장손은 절대 그럴 애가 아냐. 또라이 같은 소리 더 듣기 힘드니까 아주버님은 알아서 잘 양육해 보세요. 거동 불편한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고요. 사과할 마음 있으셔도 저랑 남편은 너무 당해온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와서 무릎 안 꿇으면 유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저번에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하고. 그건 아버님이 결정할 일이고 댁이 결정할 게 아니지. 적당히 해. 이 미친 아줌마야. 야, 당장 용서 빌라고. 우리 장손 장애인 만든 거 사과하라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피눈물 흘리기 전에 당장.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아버님 병문안 저번 주에 갔더니 댁이랑 댁 아드님은 도저히 답이 없대.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 유산 조금 떼어주기라도 할 건데. 알짜배기는 나랑 남편을 다 주신다네? 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반드시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줄 거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똥밭에 굴러도 댁이랑 엮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참, 남편한테 엄마 죽은 거 말 안 들어서 그랬다고 어릴 적에 상처 줬었지? 난 업보 안 믿는 편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진짜 있나 싶을 지경이네. 그지나 다름없는 댁 아들 잘 끼고 열심히 살아봐. 이 미친년이. 사실 아버님의 유산을 받지 않아도 그리 모자라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여전히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시모에게 한 방을 먹이기 위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잘했다면서 아버님의 병환과 별개로 아주버님이며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주버님은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상심이 큰 모양인지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아주버님을 자신의 힘으로 돌볼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나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말하고 있네요.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모자 때문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메시지에 아예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